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진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그런데 왜 나는 점점 더 피곤해질까? 큰 병은 없다는데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까? 병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에 비해 괜찮으세요. 수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남아있고 아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해서 몸이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마음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들 이 나이엔 이런가 보다. 하지만 오늘 인생이 막 살롱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 나이 탓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진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하지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니어 세대가 겪는 이 불편함, 이 답답함은 대부분 검진 수치로는 잡히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수면의 질은 무너지고 장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검사표에는 정상이라고 적히지만 몸과 삶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도 검사표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건강검진 정상인데도 몸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병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또 의사를 부정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생 이막은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분명히 보이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검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신호들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숫자를 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수치, 그리고 이렇게 안도합니다. 아, 다행이다. 큰 문제는 없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내 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남아 있는가? 검진표에는 근육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몸의 힘이 얼마나 빠졌는지, 균형 감각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살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도 안 빠졌고 체중도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이게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아주 교묘하게 변합니다. 근육은 줄어드는데 지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실제 몸은 점점 움직이기 힘든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계단이 전보다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물건을 들 때 손에 힘이 빠지고 자꾸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아직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진에서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정상과 질병 사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노년의 시작. 의사들이 노년에서
가장 걱정하는 순간은 큰 병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아파도 회복이 안 될 때, 한번 넘어지고 나서 다시 못 일어날 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육과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키고, 낙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에 걸려도 근육이 남아있는 사람은 회복하고 근육이 무너진 사람은 그대로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병보다 먼저 이렇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다. 신발 신을 때 한쪽 다리에 의지하게 됩니다. 외출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검진표에는 적히지 않지만 몸은 이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중요한 건 운동을 더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걷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릎, 허리, 발목을 다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가? 그리고 의사들이 부모님께 운동보다 먼저 챙기라고 하는 단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약해진 것 같으니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하고 계단 오르기를 하고 유튜브 보고 근력 운동을 따라합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은데? 싶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열흘쯤 지나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운동이 안 맞아.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지만 오늘 인생이 막 살롱해서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복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근육이 아프다가도 어느새 다시 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염증은 오래 남고 근육은 쉽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량부터 늘리면 몸은 운동을 치료가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지치고 더 회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시니어 환자를 볼 때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식사 후에 너무 졸리진 않으세요? 이 질문들은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몸에 운동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진표에는 정상이지만 회복 능력이 떨어진 몸은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자고 나도 피로가 남아있고 작은 운동에도 근육통이 오래가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느립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나 시간이 아니라 운동을 버텨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듣고
놀라십니다. 의사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몸을 회복시키세요. 그 회복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 영양, 그리고 쉬는 법. 특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몸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 몸이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은 자요. 그런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밤에 계속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듣습니다. 나이 들면 수면이 줄어듭니다. 연세에 비해 정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수면의 가장 큰 오해는 잠을 몇 시간 잤느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쉬었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잠들기만 해도 몸이 알아서 회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깊은 잠은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고 뇌와 근육은 쉬지 못한 채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한 겁니다. 검진표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몸은 아주 솔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새벽 3, 4시에 꼭 한번 깬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린다. 꿈을 너무 많이 꾼다.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 잠들기 전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회복을 담당하는 호르몬들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근육 회복 신호. 이 호르몬들은 깊은 잠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낮에 활동량은 줄고 햇빛은 덜 보고 밤에는 TV와 스마트폰을 오래 봅니다. 그러면 뇌는 낮과 밤을 헷갈리기 시작하고 몸은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밤의 피로는 낮의 사용법에서 시작됩니다.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오래 앉아 있고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몸은 밤에도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뇌와 근육이 쉬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수면제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고치려 하지 말고 하루의 리듬부터 바꾸세요. 아침 햇빛을 보는 시간, 낮에 짧은 움직임, 저녁에 조용한 시간, 잠들기 전 몸을 내려놓는 습관. 이 4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오래 자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과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괜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걸까? 나이 들어서 의욕이 없어진 걸까? 하지만 오늘 인생이막 살롱에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이 먼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장입니다. 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이 흔들리면 기분도 면역도 활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검진 수치는 정상인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괜히 불안해진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진다. 웃을 일이 줄어든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환경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고 장의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여기에 약이 더해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위장약. 이 약들은 필요하지만 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자신도 모르게 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검진표에는 안 나오지만 장 건강이 무너질 때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온다. 복부가 늘 더부룩하다. 식사 후 바로 피곤해진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하지만 그 답은 마음이 아니라 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노년의 컨디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과 장과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장은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늦게 눈에 띄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치료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부모님께 먼저 말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너무 차갑지 않은 음식, 장에 부담 주는 야식 줄이기, 장을 움직이게 하는 짧은 산책, 그리고 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기분이 먼저 달라집니다. 괜히 웃음이 난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이게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입니다. 검진표에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육과 기초 체력, 회복 능력, 수면, 장과 마음. 이 4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진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몸은 아주 오래 참고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망가졌어요.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는 거의 없습니다. 몸은 미리 알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5가지 신호. 아래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몸은 이미 경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 회복이 느려졌습니다. 하루 쉬어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잠이 몸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삶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귀찮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사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오사소한 불편이 계속 쌓입니다. 소화, 변, 관절, 근육 하나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면 사람들은 보통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나중에 한 번에 고치자. 둘째, 더 버텨보자. 하지만 노년의 몸은 버티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진 균형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잠을 회복으로 바꾸는 리듬, 장에 부담 주지 않는 식사,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이 네 가지만 바뀌어도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줍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균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바꾼다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몸이 무너진 이유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근육이 줄고, 회복이 느려지고, 잠이 얕아지고, 장과 마음이 흔들리면서 조금씩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부터 해야 하나요? 영양제를 챙겨야 하나요? 검사를 더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무시하지 않느냐에서 갈립니다. 몸은 병이 되기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잤는데 왜 개운하지 않지? 예전보다 왜 더 귀찮지? 이 질문들을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몸은 더 크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몸은 놀랄 만큼 빨리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로 딱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버티지 말고 멈춰서 살펴보는 것. 오늘의 피로가 어제보다 심한지, 잠이 회복이 되었는지,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이 반복되는지,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회복의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몸으로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검진표가 정상이라고 해서 몸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살롱은 여러분께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검진표에는 안 나오지만 삶을 지키는 이야기들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2막 살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